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컨트롤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다. 미국 연준의장? 파월?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클릭하신 썸네일의 주인공,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여러분, 2026년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대로 코인 시장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2026년 새로운 코인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까요?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인물, 스콧 베센트입니다. 그 속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도대체 넌 누구냐?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은 단순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뇌부 중 한 인물로 정치, 경제, 인사, 산업, 투자 등 모든 걸 컨트롤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2026년 경제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은 상을 차리는 해였고 잔치와 연회는 2026년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풀어보자면 2025년의 결과는 초라했다. 하지만 2026년은 작년에 준비한 달달한 과실을 먹는 잔치와 연회의 장이 시작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액 환급액 증가, 두 번째는 2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관세 수익, 세 번째 2.7% 정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네 번째 4.3%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2026년에는 잘할 것이다 라고 총 4가지 근거를 영끌한 스콧 베센트입니다. 갑자기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 성과가 안 좋았나? 뭔가 문제가 있었나? 라는 생각과 의심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의심이 맞습니다. 2025년 미국은 아주 초라한 성과를 냈습니다. 트럼프 2.0 정부가 출범한 2025년 작년 한 해 미국의 경제는 안타깝게도 꼴찌에서 2등입니다. 꼴찌는 마이너스 5% 수익률을 기록한 비트코인이고 바로 그 다음이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 편입되어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꼴찌였습니다. 160%라는 미친 수익률을 낸 은과 금, 심지어 한국의 코스피도 무려 75%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를 일으킨 일본, 그리고 중국 항생 지수보다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성적표는 결국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미국 내에서 3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구잡이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 풀어서 증시와 성장률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연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도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모든 이전 정부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가장 높게 솟아오른 이 파란색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미국에서 2026년에 만료되는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가 지속된다면 미국 재무부는 과거 저렴한 금리로 시장에 내놓았던 채권 부채를 올해 아주 비싼 금리로 재융자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2.0 정부는 마음이 급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도 부양해야 하는데 막대한 채권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공급량을 최대치로 늘려서 유가를 엄청나게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고용 핑계를 대면서 트럼프 뜻대로 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케빈 하셋이라는 낮은 금리를 지지하는 인물이자 본인의 최측근으로 1월에 연준 의장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 당초에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우리나라의 뉴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특수 사라진 소비 3.3%대 뚝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 일부 기술주 섹터가 미국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자료는 미국 내 대기업들의 파산 건수입니다. 2025년 10월까지 대형 기업들의 파산 건수는 무려 655건으로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른쪽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15년 만에 최대치로 미국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자, 다시 처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2025년 왜 금과 은이 가장 크게 올랐는지 그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어떤 자산군인가요? 금은 일부 반도체와 같은 산업 소재로도 사용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 안전 자산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미친 듯이 금을 샀기 때문에 금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세계 경기 불황을 대비해 각국에서 이 안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자산군이 금과 은이라는 것은 2025년 세계 경제가 정말 좋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스텝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아 금이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을까?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금이 오르고 나서 어떤 자산들이 크게 올랐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 오른쪽 차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금과 은이 하락하는 디커플링이 되어 움직이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입니다.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오면 가장 먼저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오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은 서로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요. 좀 더 장기 시계열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를 겹쳐놓은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차트인데요.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와 회복을 반복합니다. 이때 경기 침체 후 가장 먼저 오르는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산의 쏠림 현상이 돌고 도는 바로 순환매장에서 이제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 2017년도와 2021년도를 레퍼런스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금이 크게 오르고 오랫동안 하락 홍보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돈을 풀자 가장 먼저 금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후 리스크가 해소되고 금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위험자산 바로 비트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금과 은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비트코인이 오르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거 2017년, 2021년의 현상이 그대로 반복될런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이 기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미친 듯이 상승하던 금과 은이 최근 연말 차익 실현에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상승세에서 드디어 그 상승을 멈추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은 4.4%가 하락했으며 백금은 무려 16%가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과 은의 선물거래 증거금을 크게 올리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금은 독보적인 글로벌 자산 1등, 그리고 어느새 은이 이 엔비디아와 동일한 전 세계 3위 자산군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애플과 같은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금의 비교 차트입니다. 가격과 RSI를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과거 비트코인이 금 대비 본격적인 상승을 했던 자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금과 은이 본격적인 상승을 멈추고 금속류에 쏠렸던 자금들이 여러 자산군으로 퍼지는 순환매장이 펼쳐질 것인지 그 타이밍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매집 물량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80K 후반에서 가격이 횡보하면서 고래들은 그 물량을 모두 다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비트코인 90K에서 누가 이 쇠망치라도 들고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올라오면 때려 맞고 올라오면 때려 맞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 고래들은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90K에서 누르면서 본인들의 매집 물량을 늘리고 있구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분할 매수 계속하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코인 수직남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부의 수직 상승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하면 흔들리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간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자료들은 아래 고정 댓글 코인 수직남 공식 텔레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수직남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 2026년은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